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옷이 갑자기 두꺼워졌을 거예요. 요즘 독감 주사 맞으라고 문자 많이 오는데 여러분 독감 주사 필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독감주사 맞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전에 한 가지 제가 고마운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 강의에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올려주시는 분들께 진짜 깊이 숙여, 고개 깊이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 녹음하면서 기분 좋게 그리고 신나게 재미있게 녹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끊임없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이 유튜브 방송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녹음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4강 세상에 이런 일도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이제 카페트 매장과 그 대나무 돗자리 그 매장을 거쳐서 다음에는 다른 업체에 그 스카웃돼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카웃돼서 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수당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기 때문에 제가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돈이 그때 당시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름에 많이 유행하는 이제 등자리 업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바닥에 까는 건데 이 등자리는 거의 99%가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등자리가 평수는 이거 작은 평수는 없어요. 큰 평수 2평 반에서 한 3평짜리 등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100% 수입입니다. 완제품이 수입인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 이제 이 수입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취업 비자를 내고 데리고 오면은 보통 제가 그때 일할 당시에는 3명,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3명이 그 일하러 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백화점 이제 영업시간에 시연을 하게 해요. 근데 돗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2평 반에서 3평이가 크니까 이거를 만드는 시연은 안 하고요. 대부분이 조그맣게 이렇게 방석이나 아니면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도 좀 커요. 한 요만한 바구니인데 요만한 바구니 이렇게 등나무를 이렇게 바늘이 있어요. 굵은 바늘. 바늘 끝에 보면 이 등나무를 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껴서 이렇게 바늘로 해갖고 바늘도 그렇게 뾰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좀 뾰족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영업시간 내내 점심시간 말고는 그 친구들이 2명씩 짝을 져서 하루는 엄마 아빠가 나오고 하루는 아들하고 아버지 하루는 또 어머니하고 아들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자리, 이 바닥 등자리는 크기 때문에 방석을 엮는 게 아니라 방석 테두리를 등나무 엮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엮어요. 그 엮는 방법이 아무리 제가 따라해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하루 평생 그걸 엮고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엮는데 그리고 가끔가다 이 등자리, 큰 등자리도 요게 옆에 똑같이 엮는 거는 똑같아요. 옆 테두리에 가끔가다 이제 AS가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라지거나 아니면 뜯어지면 이게 풀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상하게 얘네 기술적으로 엮어서 다시 꽉 묶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하거나 아니면 등자리란다 바구니 같은 거를 그 등자리로 이렇게 엮어요. 그렇게 엮어서 이제 하루 종일 영업시간 내내 그 시연하는 걸 보여주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사가고 그러니까 바구니를 사가거나 방석 아니면 등자리 이런 걸 사갑니다. 이렇게 사가면은 이제 영업시간이 끝나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때 당시 본사가 덕소에 있었어요. 덕소 경기도 쪽인 것 같은데 덕소에 있으면 끝나면은 회사 차가 이제 봉고차가 와요. 그럼 이 친구들을 싣고 덕소로 갑니다. 근데 가끔가다 저도 지방 행사 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하고 멀리 있는 곳 뛸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기숙사를 가서 자야 돼요. 그럼 가서 자게 되면은 그 참 현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물이 큰 게 건물이 있고 건물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 그 등자리를 넣을 수 있는 창고, 거기는 등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겨울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수입 카페트를 갖다가 팔아요. 그 이제 쌓아놓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숙사 가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손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못 사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얘네들을 기숙사 생활을 안 시키고, 참 그때 당시도 제가 봤을 때는 본사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 친구들 생활이 좀 낙후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작은 컨테이너에서 세 가족이 항상 생활을 해요. 그럼 가끔가다 저녁도 이제 식당에서 먹는 건 똑같이 먹어요. 이제 잠자리나 일상생활을 이 영업시간 말고는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생활을, 가끔가다 저도 가서 그래도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한국말은 할 줄 인사 정도? 간단한 거는 이렇게 할 줄 알더라고요. 보면은 완전히 열악해요. 그냥 침대도 매트리스 큰 거 하나 갖다 놓고, 다 떨어진 소파 하나 있고, 싱크대 있고, 이게 다예요. 조그마한 이제 냉장고도 요만한 아주 미니 냉장고 하나 줄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공동 수도를 사용하곤 합니다. 안쓰럽잖아요, 솔직히. 타국에 와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 친구들 보면은 몇만 원씩 이렇게 지어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서투른 언어로 이대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본사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 일하고 차마 이 친구들을 계속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본사 팀장이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좀 마찰이 생겨갖고 결국은 그만두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구나. 내가 사는 나라의 현실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만큼 못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 타국에 와서도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구나 라면서 저는 잠시라도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이라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등자리 회사에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제가 간 직장은 동판 자리예요. 또 카페트처럼 똑같은데 이거는 동판으로 만든 거예요. 동판은 이걸 어떻게 잘라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주름이 져 있어요. 동판이 주름지게 이게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융으로 딱 깔려 있고, 이 옆에 테두리는 고무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카페트, 등자리, 대자리, 이거는 저리 갈 정도로 무겁습니다. 근데 왜 이 동판 자리가 나왔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90년도 중반쯤이에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수맥에 관해서 그때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수맥을 막아주는 게 동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 어떤 식으로 판매했냐면은 비디오를 한쪽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24시간 영업시간 내내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요. 그리고 옆에 동판 자리를 쫙 깔아 놓습니다. 그 동판 자리도 한 10개만 깔아도 높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10개 정도 깔아 놓고 이제 팜플렛 갖다 놓고, 이제 저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엘로드라고 아십니까? 엘로드가 이제 기역자, 쇠 막대로 된 거 기역자, 길이는 한 요 정도 돼요. 그리고 기역자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렇게 양쪽 2개예요, 엘로드가. 이렇게 양쪽 이쪽을 잡고 이제 여기 안에 이 링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양쪽을 잡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쭉 11자로 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교차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 교차가 된다는 거는 이 공간에 수맥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몇 층이든 상관이 없어요. 수맥은 15층에서도 뭐 그 높은 층에서도 수맥을 감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다행인지 운인지 몰라도 이 수맥을 잡게 되더라고요. 이게 수맥을 못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그거 한참 판매할 때는 제가 백화점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엘로드로 수맥을 찾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맥 있는 자리를 가서 제가 직접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엘로드가 이렇게 X자를 교차가 됩니다. 손님들한테 보여주면 손님들은 이제 비디오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걸 판매해요. 이 동판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묶는 게 아니에요. 긴 박스로 해갖고 그 안에 이렇게 말려 있어서 판매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배달하는 것도 힘들어요. 본사에서 직접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 가다 손님들이 이런 경우,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동판도 따로 이렇게 말아서 팔아요. 이 주머니 같은데, 큰 주머니 같은 데 넣어서. 그러면 동판은 가격이 싸고 동판 카페트는 가격이 좀 비싸요. 이제 동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수맥이 흐르는 장판 밑에다 이걸 깔아주는 거예요. 깔아주고, 그리고 동판 카페트는 장판 위에다 동판을 깔고 그 위에다 패드 얇은 걸 깔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장판 밑에 깔았던 동판에 오래되다 보면 이 안에가 시커멓게 변해요. 수맥이 흐르던 자리는. 그러지 않은 자리는 원래 상태를 보존하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게 손님들이 이걸 사기는 사는데 집에 와서 수맥을 잡아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뭐 그 본사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서 잡아줘라, 잡을 수 있으면.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제가 멀리는 못 나가고 백화점 근처에서 대부분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근처 집에는 제가 가끔 가다 이렇게 수맥을 잡아주러 갑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가면은 방 곳곳에 이렇게 수맥을 잡아줘요. 없는 데는 굳이 깔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는 이렇게 깔려요.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교차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 장판 밑에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냥 동판이 그냥 넓은 판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장판 들어서 그 밑에다 깔면 돼요. 그 뭐 카페트야 당연하듯이 그냥 말려있는 거 쫙 펴서 그 위에 패드 하나 깔아주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동판까지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게 한때 유행했지 이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유행이. 그래서 이 매장도 조만간 이제 저도 이제 한 6개월 이상은 여기서 근무를 하게 돼요. 근무하면서 이제 이게 판매가 아무래도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잘 나갈 땐 잘 나가요. 언제 잘 나가냐면 이제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했을 때 몇 개월 동안은 잘 나갔어요. 이 수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만 팔고, 요게 이제 다른 행사 매장으로 가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지방으로 돈다 그러더라고요. 경기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타 지방으로는 제가 너무 멀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한 가지 수맥에 대해서 제 경험상 얘기해 보면요, 이 물길이 지나가는 걸 수맥이 흐른다 그러거든요. 제 할머니가 어느 날 꿈에 나오셨어요. 꿈에 나오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된 상태에서 저를 이렇게 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마시지? 그런데 그날 이후 며칠 있다가 할머니 묘자리를 이장한다고 하셨는데, 땅을 파보니까 할머니 머리 쪽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해골 쪽에, 내 얼굴 쪽으로 보니까 거의 수맥이 흐르더라고요. 이처럼 이게 수맥이 흐르는 자리는 좀 썩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동판도 똑같이 여기서 썩어서 동판이 위에가 시커매요. 검을 정도로, 수맥이 흐르는 자리는. 근데 희한한 게 동판을 깔고 그 위에서 이 엘로드를 잡아보면요, 또 신기한 게 이게 교차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판이 그 수맥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손님들이 그때 한참 유행해서 많이 사갔습니다. 전 이렇게 여기서 판매하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보이고, 그리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듣는 거, 그 느끼는 촉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시면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이 공기처럼 마시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들인데, 어느 누군가한테는 이게 당연한 것들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게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처럼 앞을 못 보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변 분들 보면은 냄새를 못 맡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 어떤 이에게는 간절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불행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보다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간절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감사한지 한번 느껴보는 한 주 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순간순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